우리가 13년을 넘긴 차량으로 여행 준비를 할 때 가족들과 친구들이 우리 차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에서 차가 자주 고장이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단종된 차라 부속품을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새 차로 바꿔서 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걱정이 되었지만 새 차를 살 여력이 없었고 또 무리해서 새 차를 사고 싶지도 않아 그냥 타고 다니던 현대 테라칸의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3년이 지나 노후 생각해보니 모두 과도한 걱정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정비를 해오면 한국에서와 비슷하게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산악지역의 험난한 곳을 간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포장도로로 다닌다면 너무 고장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계 곳곳 엔간한 도시에 우리나라 현대와 기아의 대리점과 서비스 센터가 있고 수출이 많이 된 신모델 차는 부품이 항상 갖춰져 있으니 바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구모델이라 부품이 없으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대체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을 구하기 어려우면 중고품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한국 부품상에 주문하여 항공택배로 받아도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라마다 비율이 좀 다르지만 대체로 10대 중 1대 이상 비율로 현대 기아차를 유럽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현대, 기아, 쌍용, 대우의 오래된 차들을 러시아, 발칸, 북유럽 등에서 보면서 놀란 적이 많습니다. 유럽인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한국에서 오래된 차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외국에 나오니 10년 된 차량은 보통이고 20년 이상이 된 차들도 정말 많이 굴러다닙니다. 단종된 지 오래되어 한국에서 경로우대를 받던 2005년산 우리 테라칸도 유럽에서는 중년의 멋진 신사로 대접받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테라칸을 볼 수 있었는데 테라칸이 굴러다니는 나라라면 수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우리는 차 고장에 대하여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차도 외국에서는 외제차라 당연히 국내보다 부품이 훨씬 비쌉니다. 북유럽, 서유럽에서는 수리공임이 엄청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수리공임이 저렴한 나라도 많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수리는 저렴한 나라를 찾는 것이 좋고 현대 서비스와 일반 정비소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견적을 미리 받아보지 않으면 외국인이라고 덤터기를 씌우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로코에서 열쇠공에게 차문 원격 개폐 리모컨을 도난당하고 현대차 대리점에서 같은 것을 구하려니 무려 24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팅까지 4만 원 정도인데 이곳에서 무려 6배가 되어 정말 놀랐습니다. 결국 리모컨 없이 다니다가 한국에서 부품을 택배로 받고 스페인 현대 대리점에서 세팅해서 해결했습니다. 윤활유 필터, 에어 필터, 연료 필터, 브레이크 패드 등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부품은 되도록 많이 챙겨가면 유리합니다. 수리점에 부품이 없을 때 가져간 부품으로 바로 교환을 할 수 있고 정비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겪어보면 별것이 아니지만 외국에서의 주유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였고 나라마다 주유 절차와 요금을 내는 방법이 달라 헤매기도 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표기하는 문자도 여러 가지라 구분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연료 종류를 잘못 넣으면 대형 사고가 되니 헷갈릴 때는 꼭 물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디젤은 검은색이고 휘발유는 녹색입니다. 처음 러시아에서 얼떨떨해지는데 대부분 주유원이 없습니다. 대체로 차를 비어있는 주유대에 주차하고 사무실에 가서 내 주유대 번호를 말한 후 주유할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 다음 영수증을 받고 차로 돌아와 주유하면 됩니다. 주유원이 있는 주유소도 있었고 주유를 하고 금액을 계산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주유법이 다른 곳이 많습니다. 눈치껏 해결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정 어려우면 현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면 대부분 잘 도와줍니다.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는 보통 주유원이 있으니 편합니다. 연료의 종류와 주유량이나 금액을 말하면
주유해 줍니다. 북유럽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15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다가 며칠 후에 다시 제대로 된 금액으로 정산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시스템이지만 당황하지 말고 며칠 기다렸다가 확인해보면 환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칸의 작은 나라들에서는 유럽의 주유기를 수입하여 그대로 사용하면서 주유기 금액에 유로 표식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외국인에게 주유 금액을 유로로 받거나 그만큼의 현지 화폐로 환산하여 더 받는 사기꾼들도 간혹 있습니다. 표식은 유로로 되어 있지만 현지 화폐로 정산하면 됩니다. 만약 이런 사기꾼을 만나면 정확한 주유량과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면 됩니다. 세계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외국어 문제도 큰 제약입니다. 더구나 내 차를 직접 몰고 국경을 통과해야 하는 차박 캠핑 여행자에게 외국어 문제는 큰 걱정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수준 이하의 영어로 말하기와 듣기에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영어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한 뒤에 출발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공부는 마음 먹는다고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쉽지 않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여행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영영 떠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 우리는 그냥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30여 국가를 통과하며 큰 문제 없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여행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어가 유창하면 여행이 훨씬 편리하고 외국인과 교감이 잘 되며 행동 반경도 넓어지고 억울한 일도 적게 겪으니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도 영어를 잘해서 외국인들과 역사나 문화에 관하여 토론도 하고 한국을 더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을 따지고 싶은데 영어가 안 돼 속으로 분을 삼켜야 할 때 제일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준비가 안 된 분이라면 그냥 떠나시길 권합니다. 다행히 요즘 IT 기술의 발달로 구글 번역기와 어시스턴트 기능이 일취월장하고 있어 머지않아 외국어는 스마트폰이 깔끔하게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엔간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과 인터넷 사용에 큰 문제가 없을지도 작은 걱정거리였습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는 220V로 우리나라와 같지만 콘센트 모양이 다를 때도 있으므로 멀티 어댑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캠핑장에서는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는 곳이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거나 유럽에 와서 구매하면 됩니다. 준비가 안 된 경우 캠핑장 관리인에게 부탁하면 대여해 줍니다. 캠핑장에서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25m 정도의 연결 전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차에 180A 인산철 배터리 2개를 장착하여 한 번 충전으로 한 달 정도는 걱정 없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편했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넉넉하게 전기를 쓸 수 있어서 좋았고 유료 캠핑장 이용을 대폭 줄여서 비용도 회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에서 쉴 때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인터넷을 이용한 노트북 작업이나 스마트폰 등 기기를 충전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미리 와이파이 속도가 괜찮은지 전기 콘센트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리를 잡고 앉아야 합니다. 콘센트가 없는 카페가 더 많습니다. 한국만큼 빠른 인터넷 속도와 편리한 접속 환경을 누릴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세계로 나가면 숨이 막히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속도는 너무 느리고 접속이 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제한적이라 아주 답답합니다.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잘 적응을 해야 하고 늘 오프라인을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용을 위해 현지의 유심을 사용하는 것이 대체로 저렴합니다. 특히 모로코, 튀니지 등 몇 나라에서는 유심이 아주 저렴하여 부담 없이 마음껏 사용해도 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정액제 데이터 로밍도 비싸지 않으면서 국내 통신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점점 더 편리하고 저렴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으니 잘 검색하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페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국가나 대륙을 이동하는 장거리의 페리는 원하는 날짜에 표가 매진되어 없을 수 있으니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같은 노선이라도 운항회사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멀미에 약한 사람은 침대나 의자에 누워서 꼼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발 전에 미리 화장실도 다녀오고 마실 물이나 먹을 것도 바로 옆에 두어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멀미로 인한 고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차박 캠핑 세계 여행에 어떤 차가 좋을지 또 어떤 장비들을 구비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